네, 안녕하세요. 공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이혜경입니다. 이번 논문 발표는 그 초등영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2020년 온라인 수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년 현재까지 만 2년을 우리가 untact 한 생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젠 마치도 굉장히 오래된 하나의 생활 양식인 양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비대면의 그 사회 흐름은 교육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기에 형성된 그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학습적인 태도와 물리적인 환경은 중고등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어 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시도가 많은 만큼 온라인 수업 체계화에 영어 과목이 선도 과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써놓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영어 과목과 다른 과목이랑 비교해서 온라인을 활용했을 때 어떤 과목이 더 이 온라인 수업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와 같은 연구는 이미 2008년에 진행됐고, 김정열 교수님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18년 김희진 선생님은 스마트 러닝의 높은 실제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영어 학습 몰입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20년 연구에 의하면, 이유하 선생님의 연구에 의하면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수업이 학습자의 영어 독해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연구한 논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온라인 영어 수업과 영어 학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시도가 많은 만큼 이젠 어차피 이렇게 뭐 앞으로도 코비드19가 끝난다 하더라도, 맞춰진다 하더라도, 뭐 맞힐 수도 없죠.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목에서 이게 이제 계속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영어 수업은 앞으로 더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그 목적을 보면, 먼저 초등영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초등영어 온라인 수업이 지금 전부터 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제 본격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활성화된 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해보고, 미래 온라인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보면, 먼저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뭐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보면, 현행법상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학문적 논의가 상당히 다양한데, 힐츠라는 분은 그 뭐라고 했느냐, 가상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수업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만들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수업이라는 것은 컴퓨터 통신을 매개로 해서 토론이라든지 실험, 강의 등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전자화해서 이루어진 수업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 교육부에 의하면 온라인 수업을 뭐라고 미국 교육부에서는 받느냐 하면 온라인 수업에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면대면 학습을 대체하는 경우와 면대면 교육과 온라인 수업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블렌디드 러닝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떤 정의는 굉장히 많아요. 최근 그 정보 기술 IT의 발전에 따라서 스마트 교육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온라인 수업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스마트 러닝이라든지 셀프 디렉티드 자기주도적이라든지 모티베이티드 그다음에 adaptive라든지 리소스 프리라든지 풍부한 자료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인베디드 정보통신 기술 활용에 여러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의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생략하고 간단히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수업의 모델을 보면 그 세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 사이버형, 통합형, 보조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형은 뭐냐? 모든 교육의 과정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이버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이죠. 요새 무슨 사이버 대학 있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식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형이 있습니다. 통합형은 온라인과 면대면을 절충해서 교수학습의 과정을 이루는 수업 형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형은 뭐냐? 기본적인 학습 활동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고 교실에서 얼굴 쳐다보고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은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이 보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 교육과 AI를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론적 배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 수업을 온라인상에서 함으로써 어차피 우리가 모든 교육이 미래의 교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AI의 활용도가 상당히 두드러질 것이다. 현재도 마찬가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언한 다보스 경제 포럼 2016년에 있었죠. 이 이후에 국제사회는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끌고 있는데 특히 변화하는 시대의 핵심 가치를 초연결, 초지능 및 초융합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 한계 개별화가 아닌 연결, 융합 이런 것에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현 기술인 5G라든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AI 등의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을 보면 연구 대상은 CG역에 초등학교 3학년 20명과 어학년 8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0개월간의 초등영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영어 수업에 대한 연구가 21년 3월부터 7월까지 실시되었고요. 연구 방법으로는 이거는 이제 현장 교사와 함께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온라인 영어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영어 수업 경험에 대한 관찰이라든지 과제 수행도, 면담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는 실태 분석,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실태 분석과
만족도, 개선 및 요구사항 영역으로 나누어서 13개의 문항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여기 이제 실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초등 영어 교사들의 실제 이야기를 심층 면담과 녹음을 통해서 관찰을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 측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세 가지 측면에서 보겠다고 했는데 첫째, 교사 측면, 그 다음에 학부모 측면, 그 다음에 학생 측면, 이 세 측면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 측면에서는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굉장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개발하고 본인 스스로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컴퓨터로 일을 작업을 하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수업 자체를 영어 수업을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 흥미도 자신감 이런 것들을 함양시키기 위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운영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또 온라인 영어 수업을 직접 개발하는 거 정말 어렵죠. 그 운영한 경험이 처음인 교사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역량이 부족한 것을 교사들이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교의 그 IT 인프라와 기술 지원 체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뽑았습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관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했고 체계적으로 언제 이렇게 우리가 코비드 19로 이런 어떤 온라인 수업의 전적인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대폭 교실에서 하게 될지 수업 중에 하게 될지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 전부터 영어는 온라인 수업으로 좀 해오긴 했지만 부분적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아주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완전 수업 자체가 이렇게 될 때 준비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 갖출 여력이 없었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IT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등 지원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인 영어 교과는 특별히 학교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기술 지원 체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임을 교사들이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측면을 보자면 이 학부모 측면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온라인 영어 수업을 하면서 여기서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초등아이가 유튜브 중독자가 되게 생겼다.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오히려 그 유튜브 중독자가 되게 생겼다. 그 다음에 피드백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온라인으로 부족하다라든지 엄마가 직접 영어학습 점검하는 것이 힘들다. 있을 수 있는 불만이죠. 어려움이죠. 그 다음에 그 공부시키려니까 사이만 서로 안 좋아지더라. 애와 이제 좀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데 노력하는 것 같지 않다. 교사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죠. 그 다음에 영상 시청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얘가 지금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지 30분이면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한다.
아주 막말도 하죠. 진짜 편하게 돈 버는 직업 같아요 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사별로 편차가 심하다. 어떤 교사는 잘 하고 그 어떤 교사는 아주 그 온라인 그 수업에 굉장히 부실하고 그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영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동영상으로 어떻게 영어 수업을 다 할 수 있느냐. 동영상도 늦게 올라올 때도 있고, 그 체계적이다 않다. 또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인 사람은 뭐 있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뭐 불만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 측면에서는 온라인 출결 관리 등 학습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학습 결손과 그 학생별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어 과목은 외국어잖아요. 한국말도 아니고 모국어도 아니고, 그래서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 즉 영어 수업의 핵심 스킬이 뭡니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즉 이해하는 것은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듣기 읽기, 그 listening, reading 스킬, 그 다음에 표현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표현, 말하기, speaking과 writing 기능,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인데, 기초적인 학습 능력 자체가 부족한 학생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서 수업이 지속될수록 타 교과목보다 학습 결손과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취약 계층에 대한 IT 인프라 지원에 어려움을 들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 진행의 문제점으로 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 결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서 원활한 영어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 결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초등영어 온라인 수업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을 그, 그 살펴보면, 교사 측면에서 보자면, 아, 음, 아, 잠깐만요. 네, 이 교사 측면을 보자면, 교사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가장 교사들이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수 프로그램이 초등영어 교과와 학교의 그 특성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떤 교사 간의 수업 사례와 방법론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영어 수업은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와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그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교사가 그것을 개발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영어만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고, 영어 1시간 가르치는데 정말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아니고 외국어고,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외국어라는 특성, 아이들의 아동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 교사 간의 어떤 수업 사례나 방법론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교사 커뮤니티의
지식과 경험 공유가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해결 방안이고요. 그 강의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비 역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져야 하고 영어 교과 및 수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인프라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즉 영어 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디바이스 중에 수업에 적합한 것을 수없이 많은 그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가 막 그냥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이 진짜 우리 학교, 우리 클래스, 내 반에 적합한 것인가를 선별해내고 적절한 또 예산을 투입해서 적소에 배치하는 의사결정이 사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측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불만이 많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또 특히 영어과는 외국어에 대한 불안도 많은데 그것 또한 온라인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원격 학습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유튜브에 매일같이 접속을 해서 학습을 하는지 또 학습과 관련 없는 영상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교사가 됐든 뭐 학부모가 됐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저도 경험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낸다. 온라인 숙제를 많이 낸다 해서 일단 지방에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래서 30분 후에 들어가서 숙제 다 했냐 하면 아직도 멀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는 10분이면 끝날 정도의 온라인 수업 과제를 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았던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영상을 보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뭐를 보는지 사실 초등학교 5, 6학년만 되면 그 부모의 간섭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춘기가 접어들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고 제작 시에 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영상의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부작용이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학부모가 직접 영어 학습을 점검하는 것이 사실 어렵죠. 그것도 또 집에만 있는 부모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직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영어 학습을 점검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부모가 뭐 우리처럼 다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특히 저학년의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서 굉장히 이런 어려운 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볼 수 없는데 이를 도와주고 지켜봐야 하는 학부모의 심리적, 물리적인 어떤 그 부담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히 영어과는 그 외국어에 대한 불안도 많아서 교사는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해서 이 적절한 양의 과제가 중요합니다. 교사는 적절한 양의 과제를 제시해서 학생이 스스로 과제에 몰입하는 시간을 늘려주고 원격 학습에 그 접근하는 방법도 가급적이면 쉽도록 세심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 영어 수업 시간과 제작된 영상의 길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실제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 진행되잖아요. 교실에서 수업을 실제로 하려면 교사가 뭐라고 했으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반응이나 제스처나 뭐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반응이 실제로 이런 그 학생과 교사의 인터랙션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된 영상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영상 안에서 학생들의 활동 시간이 포함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이러한 오해를 줄이려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아까 불만이 많았죠? 그런 오해를 줄이려면 영상 속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일정 시간 기다려준다거나 또는 발문하고 시간을 두어서 학생이 마치 교사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유도하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측면을 보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개별 지도, 뭐 보충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학생들은 출석 체크만 한 뒤에 수업 동영상을 틀어놓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놀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학부모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 쉽게 수업한다, 편하게 수업한다고 인식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에 적합한 IT 인프라를 확보해서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영어 미래 수업의 방향을 보면 그 미래의 온라인 교육 체제로서의 어떤 전환을 봤을 때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교사의 역량 강화, 그 다음에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역량, 스스로 영어 수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등 지원 체제를 뭐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구축하는 거. 요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의 극복과 상생, 협력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서로 협력해서 혼자 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 모든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게 제한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여유도 없고 집단지성을 발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듀테크 시대에 학생의 학력과 참여활동 방안을 마련하는데 온라인 수업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함께 학생들이 흥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수준별 콘텐츠, 그 다음에 쌍방향 수업과 피드백의 정착 등 학습 격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양한 기술과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영어 미래 수업의 방향을 이렇게 혼합형 수업 모델 적용 확대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블렌디드 러닝,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겸해서 섞어서 한 가지로 하면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을 중심으로 해서 혼합형 학습으로 가장 대표적인 학습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립 러닝이죠. 그래서 이 플립 러닝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일단 먼저 시청한 후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사전 학습에 대한 내용을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뭐냐? 이 플립 러닝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시청한 후에 오프라인 교실에 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선생님이 피드백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게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에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맥없이 딴짓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우리가 미래 수업의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기반 교육 모형, AI 활용 교육 모형을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기반 사회, 인공지능으로 삶의 문제 해결,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 있어서의 교육의 문제,
인공지능의 이해, 활용 경험, 그 다음에 그 리터러시 교육, AI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 교육,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 이것을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교수학습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역량,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와 그 실행, 실제로 액션,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요렇게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영어 수업의 실천적 경험을 보면 인공지능 번역기, 구글 번역기라든지 파파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했고 AI 팽톡을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어떤 그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 번역기를 가지고 영어 수업에 적용한 것이고 AI 팽톡이라고 애들 왜 펭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양의 그 AI 팽톡을 통해서 펭귄과의 그 팽톡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 그 결과를 보면 AI 활용 수업 만족도 결과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영어 수업 이해도 뭐 굉장히 좋죠.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해서 영어 수업, 영어 학습 영역 순서, 향상된 영어 학습 순서를 보면 굉장히 듣기가 많이 향상이 많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I 펜톡 영어 활용 영어 수업 흥미와 자신감을 그래도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굉장히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I 펜톡의 가장 흥미로운 학습 코너 이렇게 파란색 토픽 월드가 있죠. 여러 가지 뭐 스피킹, 뭐 렛츠 톡, 뭐 스캐닝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토픽 월드가 흥미로운 학습 코너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AI 펜톡 활용으로 향상된 영어 학습 영역 순서 여기에 여기는 AI 번역기를 활용한 거, 여기는 AI 팽톡을 활용한 거에서 이런 구성을 보였습니다. AI 번역기 실행에 대한 만족도 좋죠. 그 다음에 개인 학습 지원 만족도, AI 팽톡 어플을 통한 만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굉장합니다. 결론 및 제언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소통 방식이 교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적합한 테크놀로지가 갖춰진다면 개별화된 학습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어 학습 효과를 산출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원격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교수학습 활동의 내용과 방법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실행돼서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를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 영어 수업이 가장 효과적인 측면으로 개별 학습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의 계속적 활용에 긍정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교실 수업 내에서도 AI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신장, 자기주도력 신장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그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등의 형태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의 특징을 살려서 초등영어 교실 수업과 연계, 병행하는 형태가 가속화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